태양계에서 가장 큰 얼음 조각 전시장을 찾는다면 토성계로 가시면 됩니다. 작은 돌멩이 크기부터 기차만한 크기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얼음 조각들을 볼 수 있습니다. 토성 표면에서 14만 킬로까지 뻗어있는 이 거대 고리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45억 년이나 유지될 수 있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45억 년 전 성운에서 토성이 만들어질 때 남은 물질들이 고리가 되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토성에 가까이 접근하던 우주 천체들이 부서진 잔해라는 의견도 있는데 소행성, 유성, 해성들이 토성의 중력 때문에 산산조각 났다는 것입니다. 태양계 최대의 십자 교차로를 찾는다면 목성의 위성 유로파가 가장 유력합니다. 매끄러운 얼음으로 이루어진 유로파 표면엔 많은 선들이 보이는데 최대 20km 두께의 협곡들이 길게는 수천 킬로까지 뻗어 있습니다. 유로파 표면을 덮고 있는 수십 킬로 얼음층은 일종의 지각인 것인데 이것들은 지구의 지각처럼 조금씩 움직이며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지구 외의 다른 천체에서 볼 수 있는 최초의 판구조론 케이스인데 암석이 아니라 얼음으로 된 지각이란 점만 다릅니다. 유로파 얼음층 아래에는 100km가 넘는 바다가 존재하는데 이 바다 속에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알프스는 지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달에도 있습니다. 달 북반구 중위도에는 몬테스 알프스라는 거대 산맥이 가로지릅니다. 그리고 알프스 산맥을 상하로 양분하는 알프스 계곡도 있습니다. 계곡의 폭은 최대 10km이고 길이는 약 200km입니다. 지구의 알프스와는 많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름은 같습니다. 실제로 지구의 알프스 산맥의 이름을 따서 지었으며 높이 3600m의 몽블랑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수백 년 후 이곳에서 태양계 동계 올림픽이 열릴 수도 있겠죠. 이름뿐인 시시한 거대 협곡들에 질렸다면 화성으로 가시면 됩니다. 메리너 협곡은 폭 200km, 길이 4000km에 달하는 진정한 거대 협곡입니다. 깊이도 무려 최대 7km나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도 태양계 최대 협곡에 올라 있습니다. 화성의 적도를 따라 길게 뻗어 있으며 화성 둘레의 무려 25%에 달합니다. 한때 물이 흘렀다는 설도 있는데 협곡 주변으로 뻗어나간 많은 수로 형태도 보입니다. 만약 실제로 이곳에 물이 흘렀다면 당연히 태양계 최대의 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태양계에서 가장 성능 좋은 냉장고를 찾는다면 명왕성으로 가시면 됩니다. 평균 기온 마이너스 248도를 자랑하는 명왕성은 모든 것을 신속하게 얼려서 오랫동안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자체도 저승의 신인 하데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태양계에서 가장 춥고 음산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플루토라는 이름은 영국의 11살 소녀가 지었는데 가장 춥고 어두운 이미지를 의도했다고 합니다. 태양빛이 도달하는데 5시간 27분이나 걸리는 이 얼음 천체는 이제는 태양계 행성에서도 퇴출되고 완전히 추운 곳이 됐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화력이 좋은 불판을 찾는다면 목성계로 가시면 됩니다. 목성의 위성 이오는 극단적 화산 활동으로 유명한 곳이고 표면 500km까지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활동 중인 화산만 해도 400개가 넘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무엇이든 신속하게 구워줍니다. 위성 표면은 유황과 이산화황으로 덮여 있고 뜨거운 용암이 흐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화염 지옥이라 할 만합니다. 실제로 태양계에서 물의 비율이 가장 적은 천체인데 이상하게도 이름은 그리스 신화 여사제에서 따왔습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을 흠뻑 맞고 싶다면 태양계 마지막 행성 해왕성으로 가시면 됩니다. 해왕성 대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음속 2배에 달하는 초속 600m 이상의 강력한 태풍입니다. 행성 표면에서 부는 평소의 보통 바람만 해도 초속 20m에서 최대 초속 300m 이상입니다. 초속 60m 이상이 되면 사람이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초속 300m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토성보다는 미약하지만 여러 개의 고리층을 가지고 있고 규산염, 탄산염이 주성분인 얼음 조각들입니다. 행성의 이름은 바다의 신인 넵튠이지만 존재하는 대부분의 물은 얼음 형태라는 것이 좀 맞지 않습니다.